뭐 도요타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면 그것부터 생긴 성과를 일부분 이제 나눠주는 이런 방식을 이제 베네핏 쉐어링, 성과 공유라고 하는데요. 이 이제 성과 공유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주체가 돼가지고 중소기업의 기여도를 일일이 측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실행 가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그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생산 구조, 생산비 구조에 관해서 이른바 속사를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흔히 말해서 그 대기업의 구매과장이 중소기업 사장한테 오늘 장부 다 들고 좀 회사로 들어오시라 이와 같은 어떤 식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 가불관계, 협상력의 격차 문제를 더욱더 심각하게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과이익 공유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과 측정의 대상을 중소기업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쪽으로 옮기자. 그러니까 대기업이 연초에 설정할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내부 임직원에게 나눠준 것처럼 현역 중소기업에게도 일정한 방식으로 나눠주자. 이렇게 보다 더 실행 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그러니까 제안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각 산업에서 각 기업에서 자기가 맞는 방식을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문제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실천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니죠. 지금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천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 원래 잘 안 나는 건데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프로핏 쉐어링 본인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예들이 같은데. 많습니다. 아니, 그걸 왜 안 된다고 어디에 단정을 그런 예가 하세요? 있습니까? 그래. 어디에 대기업들이 연말이 가서 연초에 세운 목표보다 이익을 많이 거두은 것을 초과이익으로 규정한 다음에 그것의 일정 부분을 내놔서 기금을 만들면 정부에서 그 기금을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 김정 원장님 말씀도 좀 들어볼까요? 네. 예를 들어 우리 김 교수나 박경철 의사께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박경철 선생도 마찬가지인데 이 취지를 누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들이 어렵다 포괄적으로. 그런데 취지를 인정하시면서 그걸 왜 사회주의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시장영리는 방법론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론에 있어서 사회주의가 언제나 틀린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것이 더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죠. 중소기업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납품하는 기업이 4개가 있습니다. 똑같은 물잔을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해요. 입찰을 했습니다. 거의 똑같은 가격을 썼는데 그나마 조금 낮은 가격을 쓴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원장 회사에서 만든 것을 제가 납품을 받았어요. 근데 연말에 그럼 이제 나머지 3분은 열심히 원가를 좀 더 싸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 1년 내내 열심히 하시겠죠. 다음에 또 입찰을 합니다. 근데 내가 연말에 가서 김 원장 회사에게 오케이 우리 이걸로 이거 팔아서 이익이 났으니까 10원 더 드리겠습니다 하고 줘보십시오. 그 순간에 3분 회사는 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과 을의 관계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갑과 을이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경쟁은 을끼리 경쟁하는 겁니다. 을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지금 거래 관계에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을의 ABC 세계 회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경우에 나머지 2개 회사는 경쟁의 기회도 가지지 못하고 시장에서 아웃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쟁 원리에 어긋나고 결국에는 선택된 지금 기존의 판로를 가지고 있는 기존의 납품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일종의 길드 제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저는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그 자체가 만약에 도저히 또 실행이 안 된다면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대기업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초과 지원 철회를 할래? 아니면 초과이익 공유를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전부 초과이익 공유를 선택하고 대기업이 먼저 주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현재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을 법인세를 맞추고 명목세율에 맞추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공정거래 규제를 진짜 우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법질서를 세우고 기업의 내부거래나 편법 부당거래, 자녀들에게 부당상속 이런 지원들을 전부 엄격하게 우리가 법치로 만약에 대응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기업에 대해서 초과 수혜를 주고 있었으니까 이런 초과 지원을 철회시킬 것이냐 초과 이익을 만약에 공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어젠다를 던져놓고 만약에 이것조차 못하겠다면 초과 이익 공유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자
저는 재벌기업에서 먼저 수단을 들고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김 교수님 말씀 듣고 반론 듣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정 의원님 잠깐만요. 기업을 겁주고 윽박 지르고 공갈쳐서 빼앗자는 것이지. 자. 공갈쳐서 너 죽임을 당하기 싫으면 이 앞으로 와서 협상을 우리 정 의원님께 제가 말이 되는 잠깐만 토론이 좀 범죄자를 열도를 처벌하겠다는 하세요. 게 불가능한 잠깐 정 의원님 잠깐만. 토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얘기를 좀 듣고 급주면 항복하고 끄다는 정 의원님 그게 범죄를 만약에 하신 말씀 듣고 반론 기회 드릴게요. 그만이죠. 그러면 범죄는 용서해주고 이거는 내 나라 이렇게 공갈칩니까 국가가? 조금 이따 말씀하시죠.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쉐어를 하자라고 말하면 지금 당장 다 해야 됩니다. 아니죠. 아니, 그게 제가- 이런 겁니다. 그게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정규직 예를 들어서 의원님 제 포스코가 말씀을 5조를 한번 들어보시고 포스코가 5조를 버는데 프라핏 쉐어링을 53억밖에 안 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게 비교 방식이. 포스코 이 5조 매출 올리는데 납품 기업이 몇 개입니까? 그 납품 기업들이 당기 순이익 전부 다 하면 얼마입니까? 그건 왜 얘기 안 하시죠? 포스코 5조 버는데 수천 개의 납품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수천 개의 납품 기업들이 포스코하고 거래하면서 벌어들였던 당기 순이익은 왜 계산 안 하시죠? 그 단기 순이익에다가 추가적으로 53억이 그야말로 비스켓처럼 간 겁니다. 코끼리 비스켓처럼.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원거래에서 거래기업들이 얼마를 벌었어요. 그것도 같이 얘기를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논리라면 좋은 말씀 계속 들어도 좋겠지만은 발언의 시간은 한 1분 정도씩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기재 의원님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동반성장 정책 중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게 있는데요. 참 취지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풀무원은 두부 회사죠. 두부가 바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입니다. 풀무원은 이제 두부를 못 만들게 되죠. 아주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순진하거나 어리석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그럴듯하게 이제 어떤 제도를 설계합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게 안 돼요. 왜? 처음부터 안 되게 돼 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기업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대차에 가서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졌다. 누구 마음대로 던졌나요? 정권에 따라서 국민연금 운용위원장, 국민연금 이사장 다 정권이 지명하죠. 어떤 정권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연금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되죠. 왜? 임명권자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민의 자산을 강제로 모아가지고 거대한 공룡을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가도 국민연금은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공룡을 만들어서 그것을 정권이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말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들은 순수한 생각으로 뭔가 기업들도 좀 정신 차리게 하고 밖에서 조금씩 자극을 주면 잘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지만 순진한 생각대로 설계한다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네요.